아내가 마당에서 콩 껍질을 까고 있었거든요. 이거 볼 남편이 휘발유를 붓고 불 붙여서 죽였습니다. 다 익은 콩을 까야지 왜 설익은 콩을 까고 있냐, 이런 이유로 아내를 죽였는데요. 이 남편 30년 동안 폭군처럼 굴면서 가족들을 때렸습니다. 또 아내 몸에 이미 여러 차례 불을 붙이기도 했거든요. 8년 전에도 손발 묶고 옷 벗기고 담뱃불로 가슴 지지고 전기톱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자, 이 콩껍질 살인 사건 형량은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 경기도 화성으로 가는데요. 이 사건, 한 여자의 30년 세월, 기구한 운명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남편은 당시 59세였습니다. 고향인 화성으로 귀농해서 농사를 지었고요. 아내는 8살 어린 51세였는데 20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둔 상태였는데, 판결문은요, 이 집안의 30년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30년 결혼 생활 동안 수시로 술만 마시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왔다. 자, 판결문은 대체로 건조하기 마련인데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고요. 그런데 이때 무자비한 폭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사건 당일로 가죠. 2015년 7월 1일 저녁 7시 50분입니다. 아내가 마당에 상 하나 꺼내놓고요, 그 위에 강낭콩을 쌓아놓고 앉아서 껍질을 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나갔던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역시나 그날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자마자 아내가 까고 있던 콩을 봤어요. 그런데 콩이 약간 설익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콩이 마른 상태에서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아니 설익은 콩 껍질을 벗기고 있어서 왜 시키지 않는 일을 하고 있냐, 이런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자, 남편은요, 대문 앞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갖고 옵니다. 휘발유가 있었어요. 무려 7리터. 그리고는 아내가 까고 있던 콩 위에 휘발유 1리터를 붓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기에서 피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오히려 휘발유에 젖은 콩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한 해 농사를 짓고 거둔 콩이잖아요. 이 콩을 지키기 위해서 감쌌고 몸에 휘발유가 다 묻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콩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격분한 나머지, 이거 격분할 일이 아닌데 아무튼 격분했어요. 격분한 나머지 불이 피해자의 몸에 옮겨붙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알면서도 일회용 라이터로 콩에 불을 붙였다. 결국 휘발유로 젖어있던 아내의 몸에도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제가 그때 출입문 쪽에 있었고요, 불 붙은 걸 보고 상을 손으로 쳐가지고 넘어뜨리고 물호스를 잡아당겨가지고 제가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때 책상 위에 있던 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요, 콩에 불이 붙지 않았어요. 자, 이상하게도 실제로 콩은 멀쩡했습니다. 사람만 탄 겁니다. 딸이 사고 벌어지고 사흘 뒤에 이 집에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콩이 그대로 책상 위에 있었다, 또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사람은 죽고 콩은 멀쩡히 남았습니다. 이게 참 황당한 일이죠.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를 누가 했냐? 아내 본인이 했습니다. 전신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손으로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신랑이 술 먹고 저한테 휘발유 뿌리고 저 화상 입었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19에 신고하면 다 녹음되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비교적 차분했다. 그리고 또 그 신고 내용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신랑이 저한테 휘발유 뿌리고 콩에 뿌렸다고 안 했어요. 나한테 뿌렸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신고를 한 아내에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는데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화상치료로 유명하죠. 저도 여기에 입원했던 환자 사건 여러 건을 했고 지금도 있어요. 아무튼 소식을 들은 자녀들도 이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딸이 병원으로 가던 중에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누구의 전화냐? 아버지입니다. 뭐라고 했냐? 좀 황당한데, 야, 너 엄마 때문에 내가 다쳤다. 나도 너네 엄마 몰라. 네 엄마가 죽든 살든 나는 몰라. 홧김에 내가 그랬고 니네 다 잘났으니까 니네끼리 잘해봐라. 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한 다음에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불질러 놓고서는 아내 탓이라고 해요. 설익은 콩 좀 깠다고 해가지고 죽을 죄를 졌나? 이해가 안 됩니다. 좀 황당한 일입니다. 30년 평생을 가정폭력 행사한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했는데, 자, 이제 이 사건의 내막으로 갑니다. 사실은 이 내막이 더 충격적인데요. 이 집안 사연이 정말 많습니다.
이 남편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살인의 고의를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유죄라면은 양형의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다 파악했어요.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의 진술이 하나둘 법정으로 올라왔습니다. 먼저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저 아버지가요, 기분이 내키지 않거나 밥맛이 없다고 할 때마다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폭행했습니다. 밥맛이 없다고 때려요. 적으면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3번, 5번까지도 엄마를 때렸어요. 이게 일반적인 폭행 수준이 아니고요. 칼을 가지고 와서 때렸습니다. 또 공구 같은 연장으로도 때렸거든요. 그래서 엄마가요, 저랑 누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빠 피해가지고 외갓집이나 친가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거죠. 자, 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어머니는요,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수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버지의 기분, 감정 때문이었고요. 술 마시고 왔을 때도 때렸고, 그렇지 않을 때도 때렸고, 사소한 곳에도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맨정신에서도 늘 가정폭력을 했습니다. 자, 술 때문만은 아니다. 맨정신에도 했다. 더 심각한 거죠. 그리고 항상 폭력이 있을 때마다 너 불태워 죽인다가 칼로 찔러 죽이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왜 30년 동안 이혼도 안 하고 맞으면서 참고 살았냐? 자, 딸의 진술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어머니는요, 반복되는 구타와 폭행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면 저희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또 저희가 오히려 아버지한테 더 폭행당할까봐 그게 걱정돼가지고 저희 때문에 참고 산 겁니다. 자, 친정동생, 남동생도 경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누나가 결혼한 다음에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는 거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8년 전에요, 전기톱으로 죽인다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조카들이 우리 엄마 살려달라면서 전화해가지고요, 제가 바로 달려갔고 집안에서 저 누나 데리고 병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직접 제가 누나하고 애들 병원 보내주고 저희 집으로 데려온 게 수십 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혼하라고 했죠. 근데 그냥 내가 희생하면 돼, 나만 희생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이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남동생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아니, 목 조르고요,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들어가지고 다 던지고요, 심지어 집안에 번개탄을 피운 적도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다 같이 죽자,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아니면 내가 너네 언제든 뭐 잘 때도 죽일 수 있어, 이렇게 겁을 주는 건가요? 또 아내의 이종사촌도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손자국 얼굴에 있는 거, 또 멍들어 있는 거 자주 봤고요. 한쪽은 시퍼렇게 멍든 것도 봤습니다. 여러 차례 봤어요. 가정폭력 심각했고 자주 발생했고 맨정신에도 했고 술 취해서도 했고,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거 너무 끔찍한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들어야 이 사건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7년이에요. 사건 발생 8년 전입니다. 8월 1일 수원시 권선구의 당시 그 집에서요,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아내에게 또 화가 났습니다. 이때 화낸 사유는 뭐냐? 야, 나 몰래 구술했어? 나 몰래 무속인한테 돈 주고 구술했어? 이걸 미리 얘기 안 했어? 화가 난 거예요. 뭐 화가 날 수는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후에 하는 행동이 괴기 영화에 나오는 건가요? 이 영화에 나올 법한 내용들입니다. 운동화 끈으로 아내의 손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휴지를 말아서 입에 넣고요, 수건으로 재갈을 물립니다. 차량에 있던 파이프 렌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머리와 팔과 다리를 여러 번 때리고 또 발로 짓밟습니다.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요, 옷을 다 찢어요. 다 묶어놓고 속옷까지 다 벗깁니다. 완전 알몸이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전기톱을 켜가지고 목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거 죽인다고 위협한 거죠. 자, 그리고 담뱃불로 가슴과 양 다리를 찢고요, 심지어 라이터로 머리카락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 붙여가지고 죽인다고 계속 협박을 했거든요. 여러 차례 아내의 머리카락에도 불을 붙였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불태워 죽인 거죠. 그러니까 예고편이 있었습니다. 전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막지 못하고 결국은 불타 죽었습니다. 이때 이걸 본 아이들이 외삼촌에게 전화했습니다. 좀 전에 외삼촌, 남동생이 얘기했었죠. 엄마 살려달라고 전화했고 외삼촌이 달려와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형량,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구속됐다가 1심 재판받고 집행유예로 이게 풀려난 겁니다. 근데 짐작이에요. 이 판결문에 자세히 안 나오거든요. 아마도 이때 피해자인 아내와 가족들이 선처를 요구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잘못은 했지만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잘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엄벌을 요구했으면 나 이제 못 살겠다, 이혼한다, 다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엄벌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못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도 경제적으로 이 남편에게 의존하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 아내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이제 들어가서 있으면서 돈 못 벌어가지고 주는 것보다 차라리 나와서 괴롭히더라도, 내가 좀 무섭더라도, 좀 맞더라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게 더 절박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짐작입니다만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때 좀 결단을 내리고 좀 고생스럽더라도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국 8년 만에 실제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풀려난 후에도요, 이 가족은 다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 가정마다, 부부마다 그들만의 사정과 사연과 배경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랬어야지 저랬어야지 좀 잘못했어, 그때 그게 실수야 하는 게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그때 전혀 변하지 않았고요. 출소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똑같이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건 10달 전의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2014년 9월 말입니다. 역시 저녁 7시. 이때도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옷에 불을 붙였어요. 불 붙인 사유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 옷에 불을 붙이는데요. 이때 깜짝 놀라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불이 꺼진 거죠. 자, 그때는 옷에만 붙었으니까 벗어서 던져서 다행히도 큰 피해를 피했습니다만, 이 사건에서는 몸에 기름이 묻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당시 화상이 매우 심했어요. 전신 화염 화상 70%거든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인데 그 중에 3도 화상만 50%가 넘었습니다. 이 3도 화상이라는 게 피부 전층이 파괴된 거잖아요. 뭐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까지 다 죽은 겁니다. 이거는요, 저절로 낫지 않아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은 조직을 잘라내고 새 피부를 이제 이식을 해서 넣어야 되고 덮어야 되는데, 그래서 2가지 수술을 실제로 받았거든요. 일단 가피절제술, 타서 죽은 피부를 제거하는 겁니다. 잘라내서 버리는 거죠. 그 다음 사체 피부 이식, 기증된 사체의 피부를 가져다가 덮는 수술입니다. 아니, 몸의 4분의 3이 탄 상태잖아요. 떼어가지고 쓸 성한 피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 수술을 한 건데, 하지만 이게 워낙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7일 만인 2015년 7월 18일에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마는데, 부검을 했거든요. 부검 결과 이렇게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전신에 걸쳐 75%의 범위로 2도에서 3도 화상, 입원 중 가피절제술과 사체 피부 이식술 시행된 부위에 감염이 발생했고, 조직검사에서 세균성 폐렴과 폐, 심장, 신장 등 조직에서 화상에 의한 폐혈증 소견, 사인은 화상사, 이렇게 기재가 됐습니다. 자, 재판이 시작됐고요. 남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겁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살인 고의는 없었어요.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법원은요, 남편이 아내의 몸에 직접 불을 붙일 건 아니다 라고 봤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한테 직접 기름 붓고 불 붙였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진술했지만 직접 본 건 아니거든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 일부를 전달한 건데, 하지만 법원은 직접 불 붙였다 이거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양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엄마, 피해자, 아내가 직접 119에 신고할 수 있었고, 또 목소리가 비교적 차분했다. 또 수도 호수로 남편이 불을 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몸 전체가 활활 타는 불길에 휩싸인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콩에 불을 붙였고 콩에 붙은 불이 옮겨 붙은 거다 라고 보았는데, 또 콩은 또 멀쩡하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몸에 직접 불 붙인 건 아니다 라고 법원은 봤는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살인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니, 인화성 높잖아요, 휘발유는. 이게 몸에 튄 상태에서, 몸에 묻은 상태에서 작은 불씨로도 사람 몸에 불 붙는다. 이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 예견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다 인정했어요. 콩에 불이 붙으면 이 아내 몸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이거 인정이잖아요. 살인고의 인정입니다. 살인죄, 유죄 인정됐습니다. 자, 다음은 형량이죠. 이게 몇 년이 적당하냐. 선고된 거는 징역 10년이었습니다. 이게 권고형의 범위가 10년에서 16년이었는데 그 중에 제일 낮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징역 몇 년이 적당할지 의견 좀 남겨주시고요.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피고인은 혼인 후에 2아이를 낳아서 길러온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살해했다. 살해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불이 붙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머니를 잃었고
또 피해자의 친척들도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중환형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10년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필적 고의였다. 불 붙여가지고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확정적 고의는 아니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 또 이 사건 이전까지 농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히 생활해왔다. 사망 결과 자체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치료비를 위해서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자녀들에게 줬다. 자, 이런 것들 유리하게 봐가지고 징역 10년이 선고됐고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확정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양형 이유 이거 약간 좀 의문이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히 생활해왔다. 자, 이거 유리하게 봤는데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밖에서는 멀쩡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정폭력이 또 대체로 그래요. 밖에서는 멀쩡하지만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 되는 겁니다. 밖에서는 문제 없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면 폭군되는 거죠.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 범죄자가 된다. 이런 건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 범죄의 특성상 밖에서 어떻게 보였는지는 이게 뭐 중요한가요? 그렇게 유리하게 봐줄 만한 사유인가요? 밖에서 멀쩡했다고 안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유리하게 본다?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나저나 이 사건 아들과 딸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미 성인이 됐지만 어릴 때부터 이 가정폭력을 봤어요. 또 당했어요. 그래서 폭력의 대물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일단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정에 나와서 아버지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다 했거든요. 이 재판 후에 부자관계, 부녀관계 어떻게 됐을까?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시 좋은 관계가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일관되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변한다? 10년 형 살고 나오면 뭐 개과천선한다? 그럴 리가 없겠죠. 그리고 또 설령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자녀 입장에서 자기 때린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때렸잖아요. 이상한 짓 해가지고 막 묶어놓고 뭐 재갈 물리고 뭐 공구로 때리고 담뱃불로 몸 지지고 전기톱으로 죽인다 그러고 번개탄 피우고 이런 사람을 아무리 친부라고 하더라도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 게 있는데 이 아내가, 엄마가 조금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헤어질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았냐. 근데도 좀 결단을 못 내린 거. 내가 혼자 희생하면 돼. 내가 그냥 혼자 참으면 돼.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참는 거야. 근데 이게 아주 옛날 사건도 아니거든요. 요즘에 이혼이 그렇게 흠도 아니고 특히나 가정폭력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혼자 맞을게, 내가 대신 맞을게, 그래도 아빠는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아빠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끌어 나가서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찍 그렇게 결단을 내렸으면 적어도 이런 끔찍한 사건, 살인사건, 그리고 또 설익은 콩 껍질 깐다고 죽이는 이런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만 참지 뭐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은 한 번쯤 더 생각을 다시 다른 각도에서 해보시기를 권하면서요. 뭐 직접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당한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또 옆에서 본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의견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자세하게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